블랙이도 떴냐? 블리떴! 아니 근데 이거 아직 개봉 안 했어? 개봉 연기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 마블 페이지 4의 시작, 나타샤 로마노프의 마지막을 그린 블랙이도우의 새로운 예고편, 숨겨진 작전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런 밝혀진 진실 영상, 숨막히는 스펙터클 액션 영상, 진짜 최종 레알 파이널 예고편 영상. 야이씨 그냥 유튜브에 영화 공개해라. 네, 시간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블랙이도우는 클립까지 포함해 지금까지 총 7편의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아니 그냥 이것만 보아도 영화 한 편인데. 오늘은 새롭게 공개된 블랙이도우의 숨겨진 작전 영상, 그리고 함께 공개된 로키의 클립 영상을 확인해보고 각각 한 달, 2달을 남기고 공개를 앞두고 있는 이 작품들의 떡밥들을 챙겨가 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갑니다. Let's go. 영상은 이 영화의 주무대인 부다페스트에서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은 앞서 공개되었던 예고편 속 장면, 나타샤와 옐레나가 차를 타고 누군가에게 쫓기는 장면을 아주 길게 보여주고요. 007, 미션 임파서블 등의 영화에서 주구장창 봐오던 카체이싱 추격신들이 뻔하게 흘러갑니다. 요 장소는 이번 영화의 주무대인 부다페스트. 앞선 리뷰 영상들에도 몇 차례 언급했던 것처럼 이 부다페스트라는 도시는 나타샤 그리고 클린트가 2개의 마블 영화에서 떡밥을 흘렸던 적이 있죠. 자, 이 2개의 장소는 어딜까요? 먼저 어벤져스 1편, 그리고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통해 이 둘에게 언급된 바 있는데, 나타샤의 과거 행적, 베일에 쌓였던 이들의 과거 임무들을 보여주기에 아주 적격인 장소죠. 때문에 이번 영화에는 클린트 바튼, 호크아이가 카메오로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킹리적인 가심이 존재하고요. 블랙이도우의 시점은 지들끼리 치고받으며 풍비박산났던 캡틴 아메리카 11호,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블 영화 역사상 최대 미친 결말을 보여줬던 어벤져스 인피니티워 사이 시점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나타샤가 요 콩가루 집안 싸움으로 인해 혼란에 휩싸이고 난 뒤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또 누군가를 발견하고 그들을 지키기 위한 영화가 될 것이라 알려진 바 있죠. 나타샤는 아무 죄도 없이 길가에 주차하다가 똥 밟은 어느 한 차량의 본네트를 으깨버리고 동생인 옐레나와 아주 사이좋게 2018년형 BMW X3를 타고 드라이브를 시작합니다. 네, 요번 영상엔 이렇게 이 둘을 쫓는 한 인물의 정체를 확인시켜주는데, 빠글머리 헤어스타일, 하나같이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는 그 클론 집단, 바로 레드룸의 일원이 이 둘을 쫓습니다. 이 여자는 끊임없이 둘을 쫓고 이 부다페스트 법무부 건물인 관공서를 끼고 우회전해서 다시 도로를 역주행하는 민폐까지 끼쳐가며 추격전을 벌입니다. 역시 옐레나는 차기 블랙이도우답게 이 기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차문을 날려버리고, 쫓아오던 레드룸 멤버는 나라, 아유 오토바이 아깝다. 네, 이 여자는 이렇게 레드룸 벨트, 레드룸 슈트, 레드룸 헬멧, 그리고 레드룸 연필 세트까지 풀 착용한 프로 가금러였고요. 생김새를 보아하니 가만히 있어보자, 지난 파이널 예고편 속 등장했던 레드룸의 일원 중 한 명이겠지 뭐. 네, 현재까진 블랙이도우 캐스팅 라인업에 있는 배우 중 셰이너 웨스트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지. 지난 파이널 예고편에서 이 바로 다음 장면은 이 영화의 빌런인 태스크마스터가 이 둘을 쫓는데 성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빨리 다음 장면 가져와. 어찌됐건 이렇게 찔끔찔끔 지금까지 공개됐던 예고편들을 다 조합하면 영화의 절반 이상은 본 것만 같은 블랙이도우의 숨겨진 작전 영상이 공개되었고요. 블랙이도우의 북미 개봉은 7월 9일, 이제 약 50일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벌써 몇 번째 개봉 연기를 한지도 모를 만큼 너무나도 긴 시간을 지체해왔기에 이제 정말 개봉 연기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엔 3분기 출시 예정, 그러니까 가장 빠르면 7월 런칭이 될 예정인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극장 개봉과 더불어 디즈니 플러스에서까지 동시 공개를 하지 않을까라는 작은 바람이자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다음 달인 6월 9일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새롭게 공개된 로키의 클립 영상으로 넘어가 볼까요? 로키 또한 지난 1, 2차 공식 예고편을 통해 공개된 TV의 요원인 모비우스와의 엘리베이터 조우신을 좀 더 길게 보여줍니다. I'm Agent Mobius, by the way. Are you taking me somewhere to kill me? 이후 장면엔 본인 딴엔 이렇게 잡혀온 게 억울한 로키가 You were created by the Timekeepers. Yep. To protect the sacred timeline. Correct. Is that funny? The idea that your little club decides the fate of trillions of people across all of existence at the behest of 3
space lizards. 라면서 한풀이를 하는 씬이 등장하는데요. 로키는 억울해야 제맛.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방영되었던 완다비전 그리고 팔콘 앤 윈터 솔저와 같이 로키 또한 6월 11일 금요일부터 매주 금요일 방영을 예정짓고 있었지만 지난 5월 6일 디즈니 플러스는 공식 트위터와 유튜브를 통해 이렇게 히들스톤을 앞세워 방송 시간을 재공지합니다. Hi. Hello, it's me. It's Tom. Look, I'm sorry to interrupt. I've noticed that in these long superhero montages, Loki tends to get, a bit left out, even though arguably he's incredibly heroic himself, cunning. I could go on, but maybe why don't I just prove it to you? Wednesdays are the new Fridays. 일단 극장 개봉과 더불어 디즈니 플러스 동시 공개를 앞두고 있는 블랙 위도우는 7월 9일. 그러니까 기존처럼 로키가 금요일 방영되었다면 이날 이 둘의 방영은 겹치게 됩니다. 블랙 위도우는 극장 개봉과 동시에 디즈니 플러스에 공개되고 때문에 집안 식구끼리 같은 날 경쟁을 피하기 위해 이렇게 방영일을 조정한 것으로 보이죠. 둘 다 보면 되잖아. 한편 로키는 지난 NBA 경기 중 새로운 영상을 공개하는데 요 예고편 속 등장한 몇 개의 새로운 장면들을 살펴볼까요? 추가된 장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방대한 사이즈를 자랑하는 TBA의 모습이 보이고 여기엔 이렇게 공중을 떠다니는 운송수단, 각 멀티버스들을 조율하는 역할에 그러니까 각 시간대를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건물이 수도 없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각 번호가 쓰여진 건물 위에 건물, 또 그 건물 위에 건물이 아주 셀 수 없는 수준으로 방대하게 깔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 중앙엔 TBA가 신성시하는 3마리 우주 도마뱀, 타임키퍼스가 컬링 스톤 비슷하게 생긴 투명한 통유리 건물을 들고 있고요. 하나의 도시로 따지자면 이곳은 시청 혹은 국가의 핵심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장소가 아닐까 싶고요. 여기엔 이렇게 현황을 나타내는 문자와 숫자 그리고 TBA의 타임라인을 나타내는 곡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로키의 각본을 쓴 마이클 월드로는 지난 엔터테인먼트 위클리와 인터뷰를 통해 로키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던지는데 TBA는 완전히 새로운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새로운 세계이며 그게 가장 흥미진진한 MCU의 새로운 코너를 만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난 예고편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TBA는 아주 사소한 이슈, 거대한 사건들로 인해 꼬여버린 모든 타임라인들을 다시 재정비하는 기관이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그러니까 실제 현실 속에서 벌어졌던 실화 기반의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마블 속 캐릭터가 아예 다른 역할로서 등장하는 세계관,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방영 예정에 있는 와디프와 같은 이야기들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다음 장면은 모비우스로부터 도망치는 로키. 주변 인물들의 행색을 보아하니 이곳은 고대 로마 도시의 모습이고 여기서 갑자기 뒤에 보이던 화산이 폭발하는데 로키는 요 화산이 폭발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죠. 지난 공식 예고편 속에 등장한 요 씬을 자세히 보면 여기 보이는 한 여자가 로키에게 이렇게 매달려 있고 이 뒤에 있는 벽면, 이 벽을 자세히 보면 고대 로마 글자로 무엇인가 쓰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스펠링은 바로 고대 숫자 79를 가리키고 바로 폼페이 최후의 날인 서기 79년을 뜻합니다. 로키는 무려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인해 멸망해버린 고대 로마의 도시 폼페이의 시간대까지 점프해 요 화산의 폭발을 막거나 폭발은 못 막겠구나. 화산이 폭발하기 전 최대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키려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실제로 이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던 날 도시 사람들은 불의 신 불카누스를 기념하며 축제가 벌어졌고 이 화산 폭발로 인해 대략 2만 명의 인구 중 2,000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로키에선 이러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내용을 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우 재밌겠다. 수도 없이 많은 타임라인이 존재하는 만큼 이번 작품엔 다양한 시간대에 변종 로키가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여자 로키인 레이디 로키의 타임라인, 원작 코믹스 속 정유사가 아닌 슈퍼마켓 모습을 한 록손의 타임라인, 아스가르드를 정복한 후 왕자를 차지한 킹 로키의 타임라인,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로키의 타임라인, 희대의 미제 사건 속 주인공 DB 쿠퍼로 변신한 로키의 타임라인, 폼페이 최후의 날에 진입한 로키의 타임라인, 로키의 꼬마 버전인 키드 로키가 등장하는 타임라인, 그리고 이 모든 로키들을 위협하는 흑화된 로키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타임라인까지. 그야말로 지금까지 나온 디즈니 플러스 작품 중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기대가 되는 마블 작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로키는 다음 달인 6월 9일 수요일에 보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 마블 소식들을 가지고 다시 올게요.